자, 오늘 뉴스장터는 장민호와 관련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장민호가 어제죠.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장민호는 지난 12월 이찬원이 확진 판정됐을 때와 달리 격리시설에 어제 입소가 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장민호 코로나19 확진에 격리시설에 입소. 그리고 이명웅, 영탁 등은 자가격리. 그리고 정동원은 밀접 접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왜 장민호는 격리시설에 입소됐을까요? 지난해 12월에 이찬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했었는데, 지금 장민호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든 확진자는 사실은 격리시설, 임시 치료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격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격리시설이 좀 부족해서 이찬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격리시설에 입소되는 것하고 자가격리가 돼서 치료를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환경이 달라요. 당사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로 치료를 할 경우는 사람들을 접촉은 못하더라도 자기가 있는 숙소, 아파트 등 앞에 음식물 같은 걸 좀 갖다 놔서 본인이 그걸 갖다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접촉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편물 같은 것도 전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숙소 앞에 물건을 놓으면 무엇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이런데 격리시설은 일체 그 격리시설 안에서 주는 음식물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격리시설은 일체 이제 외부와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장민호 소속사죠. 탑6의 소속사인 뉴에라 프로젝트의 공식 입장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카페를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장민호는 어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금일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서 격리시설에 입소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뉴에라 프로젝트는 장민호와 밀접 접촉이 있었던 매니저 2명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은 정동원을 제외한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는 방역당국이 안내하는 지정일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 정동원하고도 동선이 겹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정동원은 박태환하고도 동선이, 그 뽕송학당 녹화가 지난 13일 있었는데, 그때도 정동원은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말하자면은 음성이 나올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장민호하고도 동선이 겹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동원은 음성이 나왔고 평상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는 자가격리가 된 상태고, 장민호는 확진이 돼서 격리시설에 입소가 됐는데요. 격리시설에 입소되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설에 2인 또는 3인이 생활을 해야 돼요. 확진자끼리. 여기 보이시죠? 이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장민호가 입소한 격리시설의 모양은 아니고요. 한 확진자가 격리시설에 입소됐다가 나와서 브로그에 올린 사진이어서 이걸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격리시설은 2인 또는 3인이 함께한다. 일체의 외부 접촉이 불가능하다. 음식물도 격리시설이 주는 음식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박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 정부가 이런 박스에 물품을 줍니다. 그런데
격리시설에 들어가는 분도 이렇게 물도 주고 이런 박스인데 박스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자,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하는 박스가 있고요. 이런 물건을 주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컵라면도 있고 이걸 주고 여기 스리퍼도 있네요. 격리시설에 주는 음식물만을 먹을 수 있고 14일 동안 격리됐다가 음성으로 판정되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무슨 뭐 발병이 된다든가 또는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하면은 격리실에서 병원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물품을 줍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보관약.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안내문이 있어요. 자, 현재 입소하신 생활은 2인 내지 3인실로 운영합니다. 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생활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도에 나오는 것도 절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된 상태하고 격리시설에 입소된 것은 엄청난 생활적 환경이 다른 거죠. 엄청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찬원은 지난 12월에 자가격리된 상태였고요. 장민호는 이렇게 격리시설에 입소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당시에 격리시설의 유무, 말하자면 격리시설이 남아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원칙은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거라고 그래요. 확진자들은. 그러나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로 치료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장민호는 자 이렇게 격리시설에 입소됐습니다. 어제부터 입소가 됐는데 자 이렇게 식사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8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오후 6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당연히 금연이고요. 금주고요. 그리고 떠들어도 안 되고 소음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 지난해 이찬원이 확진이 돼서 탑6가 자가격리가 됐을 때는 이 트롯맨들이 뭐 영탁이나 이명웅이나 장민호 등이 셀카를 찍었어요. 셀카를 찍어서 나중에 그것을 뽕숭아 학당에 내보냈는데 장민호는 이렇게 격리시설에 들어감에 따라서 일체의 활동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격리시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감옥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는 자택연금이라고 하면은 격리시설은 감옥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찬원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이 확진이 됐을 때 이런 브로그에 나온 글인데요. 이찬원의 소속사에서는 이찬원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민호는 이렇게 격리시설에 입소돼서 좀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당연하게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지만은 어쨌든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민호가 14일 동안에 격리시설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참 잘 완치가 돼서 특별한 증상이 없이 완치가 되고 다시 음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또 방송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수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지금 모든 팬들과 그리고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지금 기원을 하고 있는데요.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장민호가 어제 코로나 판정 이후에 확진 판정 이후에 격리시설에 입소됐다는 소식. 그런데 그 격리시설이 어딘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원은 자가격리 그리고 장민호는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민호를 차별해서 격리시설에 가는 건 아니고 모든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격리시설에 입소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이찬원은 격리시설이 부족해서 자가격리로 치료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장민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